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한 삶을 위한 공부 파트너 프리한사씨입니다. 오늘은 효성중공업의 사업 현황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최종 투자 판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 솔루션 사업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미국 리쇼어링 등의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블로 리액터, 차단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로 리액터가 생소해서 찾아보니 전류 조절, 전압 유지, 과부하 방지를 하는 장치입니다. 전력 시스템은 ESS와 태양광 솔루션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ESS가 좀 새로운 사업이었는데요. 기사를 찾아보니 저명한 배터리 조사 기관인 BNEF 선정 티어 1에 2분기 연속으로 한국 유일 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기존 솔루션에서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화학장치나 산업용 가스 공급 설비, 그리고 기어박스나 특수 기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2008년에 지능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추가하였고 주로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연간 4톤에 달하는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태양광 인버터도 생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포트폴리오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매출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세세한 정보는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고 크게는 전력 부문의 중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으로 나눠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중공업 쪽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효성중공업의 주가와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전방산업의 성장성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한 바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경쟁 관계와 회사 내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 내용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전기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중국산 제품 사용을 금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변압기 진입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구천재님이 보여주신 데이터에서도 미국에서 중국산 변압기가 2018년 트럼프 재임 시기부터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대만, 태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OEC라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인도의 중국산 변압기 수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정치 외교적으로 먼 관계지만 중국산 변압기 수입은 21년, 22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주요 수입국의 비중 맵을 살펴보면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 수준으로 그 비중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인도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대로라면 그 수혜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다 공장이 없더라도 변압기에 대한 관세가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도의 경제성장과 인프라 구축의 수혜를 온전히 얻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 최근 네옴시티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동 지역, 중동 지역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의 경우는 인도와 달리 중국과 한국의 비중이 비슷하였습니다. 인도보다는 사우디가 한국 기업에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산 위협에 대해 종합해보자면 미국은 안전, 인도는 위험, 사우디는 중립 정도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농구 천재님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구 천재님께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시총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업 간의 시총 차이는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면서 6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꾸준한 성장률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효성중공업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며 디스카운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변압기 가격이 오르기 전 효성중공업은 많은 양의 수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변압기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한 영업이익 추이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법인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가 수주 물량이 소진된다면 스테이블한 영업이익 창출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효성중공업이 가지는 포텐셜이 될 것입니다.
미국 외에도 중동과 유럽에서도 변압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수주 소진과 전 지역 변압기 가격의 상승이 맞물린다면 효성중공업의 이익 창출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농구 천재님은 데이터만 보여주셨고 이 판단은 제 의견임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이번에는 P와 Q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변압기 수출 단가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방 산업 수요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생산 가동률을 보시면 이미 95% 수준으로 유효 캐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공장을 포함한 해외 공장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피해 상승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이런 내용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의 관점에서는 현재 가동률 마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장 신설 계획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작업자 숙련도가 중요한 공정으로 3교대와 같은 시프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Q의 확장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효성중공업의 성장을 가늠하는 키는 영업이익률의 성장이 될 것이고 다른 지표들보다 영업이익률의 성장을 더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통해 현 주가가 싼지 비싼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를 통해 지능기업의 23년 순이익이 453억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최근 건설 기업들의 멀티플 4배를 적용하면 지능기업의 시총기여부는 1,800억 수준입니다. 전체 순이익에서 지능기업의 순이익을 제할 경우 약 866억이 나오고 이는 잔여 시총 대비 약 27배의 멀티플이 적용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현대일렉트릭의 32배와 비교한다면 20% 수준의 할인 요소는 있지만 건설업의 존재, 안정적이지 않은 이익 창출력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크기를 살펴보던 중 특이사항은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23년 기준 영업이익은 2,703억이었던 데 반해 순이익은 1,319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영업의 비용이 무려 946억에 달하는 상황에 기인합니다. 타 건설사나 현대일렉트릭 대비 너무나 큰 금액이었는데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비용 수준임을 고려할 때 23년의 비용이 일회성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24년 1분기 역시 순이익이 262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크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매출 대비 2.6% 수준의 순이익률입니다. 결국 효성중공업의 성장은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의 증가, 두 번째는 비용 통제를 통한 순이익률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접할 때보다는 HD현대 대비 긍정적인 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시간에 최근에 관심이 생긴 지어소프트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